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다시 종전 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이 공무원 피격 사건 보름 만인데요. 대통령의 종전 선언의 어떤 카드, 남북 관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글쎄요, 이제 코리안 소사이티에 미리 자료를 보내시고 우리가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어제 타이밍은 국민들 입장에선 좀 굉장히 대통령의 무심한 심정이 드러난 타이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해수부 공무원의 그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원인 또 그 책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공방이 있고 또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좀 억울한 심정과 또 진실 규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외침을 보내고 있는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대통령이 앞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 없이 종전선언 얘기를 하시니까 예. 저는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청와대의 정무라인이 다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종전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갖는다.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정권 교체까지 언급을 했네요. 근데 종전을 향한 게 집착인지 아니면 열망인지에 대해서 해석은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은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집권했을 때 집권당의 그 책무를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말 또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은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이 대통령 선거 결과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가지 않습니까? 네. 자, 미국의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불확실성의 변화가 올 것인가는 우리 한반도 운명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 사실은 미국의 우리 공공 외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연설한 것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인데 예. 이렇게 미국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곳에서 어떤 미국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불확실해지더라도 한반도 평화는 변할 수 없는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이고 대통령의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유엔에 이어서 이번에 코리아 소사이티 두 번의 종전선언 발언은 아주 잘 계산된 적절한 시기의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붙이면 2008년 7월 11일 그 금강산 관광객 박양자 씨가 피살당하던 바로 그날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나오셔서 바로 남북 관계의 전격적 개선과 남북 교류의 인도적 교류의 촉구를 하는 그런 연설을 국회에서 바로 그날 하셨어요. 네. 당일날. 그 박영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전해진 이후에? 그날 당일날. 그러니까 전과 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소식을 알고 2시간 후입니다. 예. 예, 그렇게 연설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목함지뢰가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 2015년에도요. 목함지뢰가 폭발한 바로 다음 날 바로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기공식이 열리는데 그 당시 같으면 대통령이 그 행사 참석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가셨고 거기에서 북한의 문호 개방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어떤 사안들이 발생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의 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보면 대통령의 유엔 총회 녹화 영상 있었잖아요. 네, 녹화 네. 영상도 그날 보면 바로 그 시간에 이번 연평도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첩보를 분석하는 관계장관 회의가 바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연설 시점에 대해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것도 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박수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뭐 그렇게 설명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새로운 정부, 정권 출범을 얘기하셨을 때 외쳤던 외침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그 지금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 죽음을 둘러싸고 월북인이 아니니 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종전선언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 또 뭔가 좀 책임지는 멘트가 하나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말씀 없이 지금 종전선언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위협을 당해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대통령이 어떤 변명을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대선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변할 수 있는 변수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취임 이후에 계속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동일한 입장을 내놓는 상수가 되어리다 보니까 외교 관계에서 저는 절대로 전략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고 네. 우리가 오히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다 못하실 때는 주변에 정무적인 전략가들이 그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 주변에 그런 정무적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가장 비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무 라인? 네, 우리 김연아 의원님 저런 말씀은 이제 집권당으로서 뭐 잘 아프게 또 참고할 점 없는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잘 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통령의 전략적 발언의 배치, 유엔 연설과 코리아 소사이티의 발언 그리고 미국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향한 공공 외교의 이 발언은 정무적 라인이 어느 때보다 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연아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날 북한에서부터 통지문이 오기 전날인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매뉴얼처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우선 진상규명이 1번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과가 있고 책임자 처벌이 있고 재발 방지 대책 요구가 있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25일 날 하루 만에 북한에서부터 최고 지도자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왔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네.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사실관계 좀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김연아 비대위원은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정전선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미국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외교 안보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의 폭, 운신의 폭을 좁히는 네. 스스로의 제약의 어떤 악효과가 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현 본부장이 볼 때는, 위원장이 볼 때는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바이든 후보가 정권을 찾던 어찌되든 지금 두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 선거 자체가 실종된 상태여서요. 한반도 평화나 남북 문제는 사실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정권이 예를 들어 교체되고 어쨌든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데 사실은 그 인수위원회들이 생기고 다음 또 비전을 수립할 텐데 거기에 바로 실종되었던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의제로 상위 랭크에 올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 문제나 북한의 문제는 주요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종전선언을 얘기하던 종전선언을 얘기하지 않던 지금 그것은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그래서 오히려 상수보다 변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대선 이후에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지금 굳이 네. 고정시켜서 미국으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게 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의도 방정식에서 이제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은 우리 집 문제가 상수화되면 안 된다. 변수로 써야지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내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입니다. 북한에서 거대한 뭐 큰 규모의 그 군사 퍼레이드 즉 열병식이 좀 있을 거로 주목이 되는데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신형 무기를 공개하든 아니면 특정적으로 멘트를 하든 대남 메시지, 대미 메시지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그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에 뭐 좀 유감을 표명하시는 입장을 발표하셨고 그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가 왔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대통령이 요구한 유감 표명과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로서 다 해결이 됐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대통령이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내일도 북한에서 이번에 공무원 피살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나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소속 국가인 원수와 정부 당국에서 아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저는 변함없이 얘기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좀 관심이 모아지는 건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그 남북 관계와 북미 간의 관계에서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동일한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뭔가 비핵화에 대해서 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예. 네, 아직 크게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대통령이 9월 24일 날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메시지를 냈고 25일 날 전통문이 왔고 28일 날인가 수보위에서 대통령이 그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북한의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공동조사는 북한이 무반응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사과가 담긴 거기에 북한이 이 사고의 경위와 나름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형실같이 담았는데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건 뭐냐면 북한이 사과는 어쨌든 의미 있게 평가는 하지만 그러나 설명한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와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그러므로 공동조사를 해야 돼. 라고 요구한 것은 최고 지도자의 사과가 담긴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탄핵이거든요. 어떻게 강력한 메시지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북한의 이제 메시지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네. 말씀드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대선 전국에서 북한 이슈나 한반도 이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순위가 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김정은 위원장은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미국의 조야에 강력한 그 이미지를 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말은 좀 품위 있는 말로 옛날처럼 뭐 욕설을 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하되 그러나 보여주는 것은 강력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 두 분 이야기에 제 의견을 더하면은요. 미국에서는 정치학자들의 여러 논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미국 대선에서는요. 꼭 북한 한반도 이슈가 별 볼 일이 없어서 수순위를 밀리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미 대선에서는 주요한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 요소는 무조건 국내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요소가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거죠. 예, 그럼 모든 국제적인 이슈가 다 후순위로 밀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